도대체 평형할 때 팔 넓이는 좁게 해야 하는 거야? 넓게 해야 하는 거야? 왜 자꾸 손 찌를 때 발차기랑 같이 하게 되지? 도대체 평형할 때 허리를 세우라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보다 평형이 참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엔 물에 뜨는 게 중요하다 보니 편하게 생각했던 영법이었지만 점점 속도를 내려고 하면 안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강습 시간에는 많은 분들을 지도하느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없는 평형 디테일한 꿀팁 준비해 보았는데요. 순서대로 쭉 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물론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연습 방법까지 설명드릴 테니 잘 보시고 반복 연습해 보신다면 언젠간 박태환처럼 멋진 평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형 팔동작의 시작은 이렇게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Y자로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자꾸 좁게 팔을 벌리라거나 팔을 더 넓게 벌리라고들 많이 하실 텐데 적당한 팔 넓이는 어깨 넓이를 살짝 넘는 정도까지 팔을 벌리는 게 정석입니다. 이 정도까지 팔을 벌리는 이유는 바로 다음 동작인 물을 잡는 동작에서 팔꿈치가 세워지는 하이 엘보우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평형에서도 하이 엘보우 캐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병이나 자유형처럼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이 크진 않지만 살짝 팔꿈치보다 손 아래에 있는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손을 옆으로 벌려서 Y자로 만든 후 아래쪽으로 손을 내리면서 팔꿈치를 세워줍니다. 이때 이런 M자 모양이 나오도록 물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이 모양이 나와야 숨쉬러 올라올 때 대각선 방향으로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형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인데요. 여기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손과 손바닥, 팔뚝 전체에 물이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으로 물을 감싸 안아야 하고 이렇게 감싸 안은 물을 하원을 그리며 가슴 쪽으로 모아 주어야 하는데요. 이 모아준 손은 절대 어깨선을 지나지 않게 가슴 앞쪽에서 모아 주어야 평형에서 속도가 안 나는 구간인 숨쉬는 구간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어깨선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연습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Y자로 손을 쭉 편 상태에서 눈앞까지 팔꿈치를 굽혀 손바닥과 팔 등으로 물을 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깨선을 넘지 않게 얼굴 부분에서 손을 멈추고 다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Y자로 쭉 편 상태로 되돌려 주는 걸 반복 연습해 주세요. 이걸 연습하신다면 어깨선의 감과 함께 하이 엘보우 캐치만으로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알 수 있으므로 꼭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이 잘 나온다면 팔꿈치를 내회전해서 가슴 안쪽으로 물을 모아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원을 그리며 팔꿈치를 내회전시키면 머리와 몸이 띄어지게 되는데 이때 입으로 숨을 하며 마십니다. 이때 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면서 양 검지손가락이 맞닿게 되면 그대로 물을 앞으로 넘겨주듯이 쭉 펴며 밀어주면 팔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형에서 가장 많이 멈추는 구간이 몸을 들어 숨쉬는 구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이 구간에서 허리를 쓰며 대각선 앞쪽 방향으로 숨쉬러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허리에 힘을 많이 주고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전에 말씀드린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인 M자 모양을 잘 만들어서 추진력에 의해 올라와야 하고 팔꿈치를 안으로 내회전시키면서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오게끔 버티는 허리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허리 힘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드는 타이밍이 더 중요한데요. 팔을 Y자로 벌리고 캐치하는 순간 서서히 머리가 들려야 하는데 비교 영상 중 아래쪽 안 좋은 동작을 보면 머리가 먼저 들리면서 팔이
머리보다 늦은 타이밍으로 움직이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머리를 먼저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멈추는 평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먼저 드는 분들이 꼭 해야 하는 연습은 한 번 팔 동작했을 때 머리를 들어 호흡하고 두 번 팔 동작했을 땐 머리를 들지 않고 무호흡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머리를 먼저 들고 올라오려는 잘못된 습관을 교정할 수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띄울 수 있는 평형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반복 숙달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글라이딩 할 차례인데요. 단거리 평형을 주로 하지 않는 이상 편하게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구간이 이 글라이딩 구간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라이딩 구간의 핵심 꿀팁은 체중을 실어 빠르게 쭉 던지는 찌르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빠르게 찌르는 것만 생각하시다가 수면 위로 손이 올라와서 찌르는 실수를 범하곤 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찌르게 되면 하체가 이만큼이나 가라앉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데요. 평형 찌르기 동작에서는 꼭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찔러야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찔러서 글라이딩 하면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게 되고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체가 띄어져서 앞으로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찌르면서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며 머리도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머리의 위치는 우리 팔 이두근, 즉 알통 사이에 있게 해야 하고 쭉 체중을 실어 글라이딩 해주신다면 엄청난 스피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평형 선수 아담 피트의 모습을 보면 빠르게 평형을 하는데도 킥과 팔 동작이 따로 분리되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자세히 보면 팔을 쭉 펴며 찌를 때만 발차기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빠르게 하는데도 이렇게 팔과 킥의 분리 동작이 정확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듯 빠른 평형에서 특히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의 분절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빠르게 하다 보면 이렇게 팔과 다리를 동시에 차는 실수를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연습을 해주세요. 왼다리로 서서 오른 다리는 평형킥을 준비한 상태로 평형 상체 움직임을 끝내고 오므린 다리를 펴며 서 있는 다리도 띄우면서 앞으로 나가는 식으로 상체 움직임과 하체 움직임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절대로 동시에 움직여서 아래로 가라앉는 평형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분절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드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 평형팔 동작 후 한 번 발차기 하는 식의 드릴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하시다가 잘 되신다면 빠르게 하면서 이 분절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도 빠르게 평형할 수 있는 고수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기고 뻗고 짜내는 평형 발차기인데요. 당기기 평형 발차기의 시작 단계인 무릎을 당기는 동작인데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무릎을 당기는 자세에서 허벅지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 교정하기 위해선 무릎의 유연성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야 하는데 솔직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습하다가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구리 발차기인 웨지킥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다리가 벌어진 상태로 발을 당기고 개구리처럼 다리를 곧장 펴서 발을 맞대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명 개구리 발차기를 차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안 가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빠른 평형을 구사하실 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스월프는 건강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무릎과 발목의 회전으로 빠른 평형을 할 수 있는 웹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세모 모양으로 당긴 모양이 아닌 W 모양으로 당긴 모양이 됐죠? 이 모양이 나와야 무릎 관절의 회전력에 의해 안쪽 발바닥으로 무릎을 밀어 나가며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 자세가 잘 안 나오니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벽에 발 안쪽을 대고 옆으로 벌린 다음 무릎을 꿇는 자세로 이 W자 모양이 잘 나오도록 스트레칭을 쭉 해보세요.
이 자세는 평형할 때 꼭 필요한 앞쪽 대퇴근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이 굳어 있으니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벽에다 W자 모양을 유지한 채 점점 무릎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엉덩이까지 벽에 닿게 하려는 목표로 해주신다면 물을 많이 차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평형 기록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평형 발차기를 해보실 차례인데요. 아무리 W자 모양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발차기 할 때 다리가 벌어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겁니다.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면 옆 레인에 서 있는 분에게 발차기를 날려 피해를 줄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농담이고 다리가 벌어져 있어서 나아가는데 저항이 되므로 빠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항을 없애기 위해 밴드를 이용해 강제로 허벅지 사이를 모아 무릎 아래로만 차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너무 차는 느낌이 나지 않고 잘 나아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드릴 수 있는 팁은 무릎의 회전력과 발목의 회전력으로 물을 발목 안쪽으로 잡아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몸에서 익숙하게 되면서 쭉쭉 잘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풀브이를 다리 사이에 끼고 평형 발차기 하는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풀브이가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허벅지 안쪽 근육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가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다리 사이로 풀브이를 힘있게 허벅지로 잡으면서 벌어지지 않게 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리를 당겨서 W자 모양을 만들고 무릎 아래에 종아리 부분만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를 3번 해주시고 다시 평형 발차기를 해보세요. 이 연습을 하면 풀브이를 잡고 있는 안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실 텐데요. 안쪽 허벅지에 힘이 길러지면서 다리가 벌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연습 방법이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좁게 벌려서 차 내려가는 동작은 세계적인 평형 선수 아담 피티가 잘 하는데요. 평형 발차기 폭이 다른 선수들보다 좁은 거 보이시죠? 물론 아담 피티 정도의 발차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벌어지는 걸 잡아준다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평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뻗기. 자, 이렇게 잘 당겼다면 다음에 잘 뻗어서 차 나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뻗는 동작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다리를 뻗는 동시에 발 안쪽으로 물을 모아주듯 무릎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며 발목으로 물을 잡아주면서 뻗어 나가는 느낌을 아는 겁니다. 이게 말만 들어서는 정말 어려우시죠?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이 감을 익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오른다리, 왼다리 스텝을 밟으면서 발 안쪽으로 물을 잡아 미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발 안쪽으로 물을 감아 밀어나가는 감각을 느끼며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킥판을 잡고 누워서 평형 발차기를 해보실 건데요. 허벅지는 고정시키고 아까 연습했던 발 안쪽으로 물을 감아 미는 느낌으로 뻗어주신다면 적은 움직임으로도 쭉쭉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무릎이 킥판을 치지 않는 각도로만 굽혀 주신다면 평형킥 할 때 무릎을 많이 굽히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교정 방법이므로 꼭 반복 숙달 연습해 보세요. 짜내기. 평형킥 할 때 뭘 짜낸다는 거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발목 안쪽으로 물을 끝까지 밀어 올려 짜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은 이 미끄러져 가는 글라이딩 속도가 평형 속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속도를 끝까지 짜내어 주어야 속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모이면서 수면 위까지 짜 올려주게 되시면 허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면서 하체가 저항을 받지 않는 최적의 자세가 되는데요. 이는 미끄러지듯 쭉 나가는 중요한 마무리 발차기이므로 꼭 신경 써서 연습해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분의 하체를 보시면 계속 가라앉는 게 보이시죠?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다리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데크에 손가락을 걸치고 팔의 힘으로 버틴 뒤 다리에 힘을 완전 빼고 배의 힘으로 하체를 살짝 올려주면 다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는데, 이때 배와 허리에 힘을 살짝 줘서 수면 위로 하체를 띄우는 걸 유지하는 감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 느낌을 평형 발차기에 적용해 본다면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평형 킥한 후 다리가 쭉 펴지며 양쪽 엄지발가락을 붙여 끝까지 짜 올리면서 아까 연습한 대로 하체를 수면 위로 띄우려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발차기의 추진력이 그대로 쭉 전달되며 미끄러져 나가게 되는 엄청난 차이에 편하고 빠른 평형킥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5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평형 팔동작의 설명을 곁들여서 호흡과 킥 타이밍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5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 팔 다리가 수면 위에 쭉 펴있는 스트림 라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수면 밑 10cm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수면 위에 쭉 펴있는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준비 자세입니다. 1단계 창문 열기. 스트림 라인에서 양손을 창문을 열듯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팔을 Y자로 벌려주는 것입니다. 이 창문의 크기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은 창문이어야지 너무 크게 벌려주면 물의 저항이 커지고 물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니 주의하여 주세요. 창문 열기 할 때 중고급자분들은 살짝 가슴까지 눌러서 정거근을 늘려 더 멀리 팔을 뻗어 창문을 열어준다면 보다 많은 양의 물을 잡을 수 있으니 스월프만의 꿀팁 참고해주세요. 2단계 물 잡고 팔꿈치 세워서 밀어주기. 이제 창문을 열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손바닥은 몸이 나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향하게 물을 눌러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세워 내 몸 뒤쪽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유선형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대각선 방향으로 머리와 몸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빠르게 올라오기 위해 강제로 내 머리와 몸을 수직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들어 올라오도록 해야 대각선 방향으로 몸이 올라올 수 있으니 이 점 신경 써서 연습해 주세요. 3단계 호흡하며 가슴 쪽으로 물 안아주기. 이제 머리가 들리면 숨을 마시면 되는데요. 이 숨 마시는 구간에서는 평형의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숨을 마셔야 하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턱을 살짝 당기고 수면과 얼굴의 각도를 대각선 방향 45도 정도로 유지해야 정석적인 평형 호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숨을 마시러 올라오면서 어깨가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 팔꿈치를 내 가슴 안쪽으로 내회전시키면서 물을 안듯 모아줘야 하는 것이죠. 이 자세에서 초보자분들 대다수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팔꿈치가 겨드랑이 쪽까지 빠지게 되어 잡았던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며 상체가 가라앉으면서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꼭 가슴 앞쪽에서 물을 모아주듯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4단계 찌르고 다리 W 모양. 자, 이제 가슴 앞쪽에서 모았던 물을 앞으로 찔러주면 되는데 이때부터가 평형의 스트로크에서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니 집중해주세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물을 잘 잡아주셨다면 이 찌르기 동작에서 평형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 찌르기 동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만 찌르는 게 아닌 몸 전체를 앞으로 던지듯 허리를 이용해서 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형에서는 이 허리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허리를 움직여 몸 전체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던지면서 찔러야 확실한 가속이 붙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게 너무 어려운 초급자분들은 찔러주고 킥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타이밍에만 집중해서 신경 쓰시다가
서서히 허리 움직임을 이용하여 온몸을 던지듯 찔러보세요. 이 동작이 가능해지면 기존과 다른 엄청난 속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찌르는 동작과 동시에 평형킥을 찰 수 있게끔 무릎을 몸 안쪽으로 당겨 다리를 W자 모양으로 되도록 해줍니다. 5단계 스트림라인 유지하며 킥하기. 무릎을 몸 안쪽으로 당기면서 다리가 W자 모양이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시작했던 스트림라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킥을 차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형호흡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5단계까지 평형을 하시면서 3단계인 머리가 들리면서 호흡을 마시는 구간 빼고는 모든 단계에서 코로 숨을 천천히 내쉬어줘야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코와 입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이제 키까지 차주었다면 다시 1단계인 창문 열기 자세로 돌아가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1단계로 돌아가지 말고 스트림 라인을 2초에서 3초 정도 머물다가 1단계로 서서히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평행에서 속도가 나는 부분이 리커버리와 스트림 라인 부분인데 최대한 속도가 나는 부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쭉쭉 더욱 나가려는 평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형 스트로크와 호흡과 타이밍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창문 열기. 정거근을 활용하여 가슴을 누르며 멀리 창문을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손바닥과 팔을 벌려 열어주기. 두 번째, 팔꿈치를 세워 밀어주기. 물을 잡고 팔꿈치를 세워 밀면서 허리를 들어 머리와 몸을 45도 방향으로 올리기. 세 번째, 호흡하고 물을 안아주기. 턱이 들리지 않게 최대한 짧게 숨을 마시고 팔꿈치를 가슴 앞쪽에서 내회전시켜 물을 안아주기. 네 번째, 찌르고 다리 W 모양. 허리를 이용하여 몸을 던지듯 찌르면서 무릎을 당겨 다리를 W자로 만들기. 다섯 번째, 스트림 라인 유지하면서 킥하기. 스트림 라인에서 킥을 하고 2-3초 정도 머무르기입니다. 연습만 하면 개구리처럼 평형을 구사할 수 있는 평형 발차기 4가지 연습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개구리가 헤엄칠 때 발차기만으로도 멀리 나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지상에서 엎드려서 하나, 둘, 셋 평형 발차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준비 자세는 양 발을 모으고 굳게 뻗은 편안한 상태여야 하고 하나 하면서 다리를 접어 어깨 넓이로 굽혀주시는 겁니다. 이때 꼭 어깨 넓이의 11자가 되어야지 더 넓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이 자세에서는 발바닥이 하늘로 향해야 하며 발목을 90도가량 접어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발가락이 힘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발목에만 힘을 줘서 W 모양으로 꺾인 모양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둘 하면서 다리를 펴야 하는데요. 다리를 그냥 뒤로 쭉 펴는 게 아닌 살짝 물을 안듯이 외회전하면서 펴야 합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웹킥이라는 평형 발차기 방식인데 추진력은 강하나 무릎과 고관절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동작이므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고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이나 대퇴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힘을 빼고 꼭 천천히 지상에서 해당 동작을 따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발목이 꺾인 상태로 발바닥이 바닥에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펼쳐진 발바닥이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셋 하고 발바닥 안쪽으로 박수를 치듯 착 모아줍니다. 두 번째 동작에서 물을 모아주었다면 세 번째 동작에서는 발차기에 추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빠르게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지상에서 반복하여 숙달하시다가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셨다면 두 번째 연습 방법은 물속에서 연습을 해보실 차례인데요. 첫 번째 지상훈련에서는 3가지 구분 동작으로 연습했다면 두 번째 물속 훈련은 이 3가지 구분 동작을 2가지 구분 동작으로 간결하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일이나 데크를 잡고 하나
하고 천천히 다리를 접어서 W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W자가 이쁘게 지상훈련에서 했던 것처럼 물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물속에서도 W자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오셨나요? 이때 꼭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코가 풀려서 물 위로 엉덩이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두 번째, 발목의 힘이 부족해서 발목을 펴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 스트림 라인이 깨져 발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평형 발차기는 꼭 물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둘 하고 다리를 뻗으면서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여 외회전 후 모아주시는 것을 한 동작으로 하도록 연습해 보세요. 지상에서는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하셨다면 물속 둘 동작에서는 연속 동작으로 빠르고 힘있게 쭉 밀어차서 추진력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리가 수면 위에서 물보라가 치게 밀어차는 것이 아닌 수면 아래 30도 방향으로 차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완성되었다면 세 번째 연습 방법은 킥판을 잡고 연속 동작 연습 방법입니다. 이때는 구분 동작이 아닌 연속 동작으로 한 번에 쭉쭉 밀어차는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W 모양을 만들 땐 천천히 힘을 빼고 만들어 주시고, 뻗어서 모아주는 동작은 빠르게 힘을 주어 쭉쭉 밀어 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어야 할 곳과 힘을 뺄 곳을 잘 구분 못하여 대퇴부와 허리를 다치곤 하시는데요. W 모양을 만들 때 무릎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 몸과 허벅지의 각도가 직각으로 이루게 되면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뻗을 때도 골반과 허리를 쓰게 되니 골반과 허리가 무리가 가는 것이죠. 꼭 무릎을 굽힐 땐 120도 정도만 당겨야 하며, 무릎을 당긴다고 하기보단 살짝 굽힌다는 느낌으로 W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때 꼭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 코에 힘을 주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이것까지 되셨다면 네 번째 연습 방법은 연속 드릴 평형 발차기 연습 방법입니다. 고개를 물속에 넣고 숨을 참으며 평형 킥을 연속으로 2번 차고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잘 되신다면 다음엔 3번 차고 숨을 쉬고, 다음엔 4번까지 숨을 참으면서 킥의 수를 늘려주세요. 이 연습 방법의 장점은 글라이딩에 감을 익히면서 어떻게 차야 가장 빠르게 쭉쭉 나갈 수 있는지, 어느 타이밍에 빠르게 힘을 줘야 하고 어느 타이밍에 천천히 힘을 빼야 하는지 확실하게 감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연습 방법으로 개구리처럼 쭉쭉 나아가는 평형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포인트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발목을 살짝 꺾어서 W자 모양으로 무릎을 굽힐 때 코어에 힘을 줘서 엉덩이와 발이 올라오지 않게 하기. 두 번째, 다리를 펼 때 고관절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외회전시키며 수면 아래 90도 방향으로 차기. 세 번째, 발목 스냅을 이용하여 밀어차며 마지막까지 발목을 쭉 펴고 양발이 붙은 채로 나아가기입니다. 핵심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스월프긴 한데, 평형 발차기는 절대 단시간에 마스터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 고수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평행의 발차기는 발목의 유연성, 무릎의 가동 범위, 고관절과 골반의 유연성에 따라 달라지는 영법이고, 그 신체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연습 방법이 저희가 제시하는 연습 방법이니만큼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해 주신다면 점점 한 단계씩 나아지는 평형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궁금하시거나 수영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할 테니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수영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우아하고
효율적인 수영을 위하여 스월프였습니다. 오늘도 출수.